올라서 자정식으로 합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수업이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해서 기초, 고급, 심화, 시습까지 4과목으로 해서 진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과목은 아까 보신 것처럼 1주 제가 시를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시뿔뿔로 들어갈 건데 뭐 시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개념보다는 뭐 배열이나 포인트나 스트럭처 뒤쪽에 그래서 시뿔뿔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시를 한번 복습을 하고요. 이거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지금 아까 인터넷이 안 돼서. 그 다음에 그 자료 구조를 연달아서 3주를 할 건데 자료 구조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거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표현 방법이 뭐 C나 자바나 C++, C#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인 얘들의 언어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더 포장한 것이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택 더 가면 실제로 배열도 자료 구조로 들어가죠. 자료형, 여러분 자료형이 뭐 있어요? C의 자료형이 뭐 있어요? 자료형이 뭐예요? 자료형이 뭐예요? 자료형. C의 자바의 자료형 뭐 있죠? 실수형, 문자형.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여러분이 선언하는 인치, 뭐 플로트, 더블하고 사용하시는 게 자료형인데 이 자료형은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더하기 연산을 하죠. 그죠? 그럼 얘가 어떤 자료형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연산 방법이 달라져요. 여러분 똑같은 더하기일 때 정수 더하기 정수하고 그 다음에 실수 더하기 실수는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연산자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자료형이고 요거를 조금 확장해서 내가 뭔가 자료형을 패키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배열이 뭐였죠? 동일한 자료형의 묶음이죠. 그죠? 묶어 놓고 거기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연산이 뭐예요? 접근을 할 때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런 연산 그 자료의 자료형과 연산들을 묶어서 좀 더 큰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열,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죠. 둘 다 리스트 개념. 그다음 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 큐. 스택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last in first out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Q는 first in first out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추리, 그래프,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래프예요. 노드와 그다음에 간선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 도시에서 이 도시까지 가는 경로에 뭐 길이나 시간이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뭐 쇼티스트로 갈 수 있는 거, 최단시간으로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데 도와주는 게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축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 언어를 하실 때 언어를 먼저 배워요. 기본 언어를 배우시고 그 언어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뭐죠? 문제 해결 기법이죠. 그래서 뭐 정렬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 그죠? 그래서 정렬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할 건지 방법에 대한 게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 알고리즘을 할 때 많이 참조가 되는 게 이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교재에 보시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 같이 되어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두 개 다 깊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2학년 2학기 때 데이터 스트럭처를 하고 아마 3학년 때 알고리즘을 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주를 하고요. 제가 여기 날짜에 보시면 그죠? 먼저 보시면 데이터 스트럭처 그 다음에 C샵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알았지만 이완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C++에서 이게 C에서 확장돼서 뿔뿔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다시 뿔뿔을 붙여서 C샵인데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뿔뿔뿔뿔 하면 샵이 되죠. 그죠? 그래서 C++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소름이 끼쳐요?
저도 처음 들어서 얼마 전에 갑자기 이완주 교수님께서 C샵이 왜 C샵인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언어의 흐름을 보시면 예전에 나왔던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서는 이제 절차지향 언어로 C가 있죠, 그죠? C. 그 전에는 뭐 파스칼, 뭐 포츄랑, 코볼 예전의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의 언어들은 다 뭐였냐면 절차지향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명령어의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명령어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언어라면 90년대부터 객체지향 언어라는 게 나와요. OOP라고 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학기 때 여러분들이 하셨던 자바. 맞아? 그 다음에 C++의 학생 C샵, 뭐 이거 말고도 지금 많죠, 그죠? 자, 이런 언어들은 왜 객체지향 언어가 지금 조금 더 대세냐면, 예전에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수학이나 과학에서 계산 위주였어요.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죠? 우리의 실생활 속에 모든 게 전산화되고 있잖아요. 유비쿼터스 내가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그죠? 뭐 센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의 실생활은 절차지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객체지향이 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 우린 다 사람이에요. 그죠? 똑같은 모습의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말하고 손으로는 쓰고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액션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객체지향 언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익스텐션 되면서 객체지향 언어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위에 언어들인데 프로그램 개발 쪽에 가시면 응용 프로그램 쪽으로 가시면 객체지향 언어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시스템 쪽으로 가시려면 지금은 C나 C++를 하셔야 돼요. 밑에 뭐 하드웨어 컨트롤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려면 좀 더 로우한 언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로우 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실 때 뭐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얘기하시죠, 그잖아요. 이 고급이 퀄리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언어가 더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저급은 뭐예요? 누구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기계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유저가 있어요. 사용자가 있어요. 제가 펜을 썼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죠?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행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C로 test.C를 짰어요. 실행 누르면 결과 나오잖아요. 얘가 어떻게 수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되는 거예요? test.C라는 거는 어느 메모리에 있죠? 이거를 이제 뭐 원시 소스 파일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test.C를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했어요. 이거는 계속 보존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죠. 하드웨어나 뭐 USB나 기억하기 위한 메모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메모리로 올라가야죠. 컴퓨터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1학년 때 컴퓨터 개론 들으셨잖아요. 컴퓨터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컴퓨터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뭐죠? 은경. 컴퓨터가 뭐예요? 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주면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걸 조금 더 포멀하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창조한 거예요.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데이터는 실제로 그냥 로우 데이터다. 그냥 모든 갖가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목적에 맞게 만들어낸 것들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정보라고 해요. 컴퓨터 안에서 하는 게 프로세싱이죠. 그죠? 자,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풋 장치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출력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입력 장치로 여러분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입력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장하면 어디요? 보조 기억 장치에 들어가는 거죠. 하드나 뭐 이런데.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컴퓨터 안에 요 안에 I/O 빼고 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일종의 프로세싱하는 유닛이에요. 그죠? 그럼 프로세싱하는 유닛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CPU잖아요. 얘가 실제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프로세서, 그다음에 뭐 작은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잠깐 메모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CPU는 어디서 데이터를 갖고 와요? 이 보조 기억 장치에서 갖고 와요? 아니, 메모리에서 갖고 오는 거죠. 램이라고 얘기하는 메모리에서 가지고 와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은 다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부터 CPU가 하나씩 명령어를 가져가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컴퓨터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근데 이 CPU가 아는 언어는 기계어예요.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아는 언어는 뭐예요? 이진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0과 1의 조합밖에 모른다고요. 이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메모리에 보시면 비트 단위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명령어예요. 이 시스템이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뭐 자기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앞에 4개가 명령어다. 그 다음에 뒤에는 뭐 따라서 기억 주소라든지 레지스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그 C에서 여러분이 그냥 A는 A 더하기 1 이거 하나의 명령어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A라는 변수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저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계어 수준으로 내려가면 CPU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A 공간은 뭐죠? 메모리에 어딘가에 A 공간이 있죠.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초기 값이 이 위에서 10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10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이 저장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계 CPU에서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A 주소 값을 레지스터 예를 들어서 뭐 AR 레지스터로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AR의 값을 1 증가해라. 그런 다음에 다시 이 AR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거를 A 주소에 가져가라. 이렇게 로 레벨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명령어들이에요. 이게 기계어 명령어예요. 제가 의미적으로 했지만 이 기계어 명령어 안에 지금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0110 또 다른 거라고 얘기할까봐 10111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죠. 뭐예요? 크게 보시면 메모리에서 CPU 쪽으로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CPU에서 갖다 넣는 거. 뭐 더하기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가지고 오는 거. 로드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로드 명령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일부분이 뭐에 해당되겠어요? A에 들어가 있는 실제 주소 값이. 그 다음에 내가 11이라고 표현하면 뭐 A 레지스터를 얘기하자. 뭐 다른 거면 B 레지스터를 얘기하자. 이렇게 로 레벨로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이거를 기계어라고 하고 컴퓨터가 수행하는 거는 기계어예요. 기계어. 근데 컴퓨터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죠. 근데 이게 너무 로 레벨이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요 값을 증가하는 건 항상 요 세트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좀 더 인식하기 좋은 형태로 표현하자라는 게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게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면 기계가 수행하려면 뭐로 바뀌어야 돼요? 기계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메모리에 올라오는 건 이렇게 기계어로 바뀌어져 있는 기계어 명령어들이 올라와요. 이걸 누가 해줘요? 이렇게 바꿔주는 걸 누가 해줘요? 네?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에 짜서 그냥 한번 누르면 끝나지만 그 안에 여러분이 컴파일을 먼저 해서 오류가 있으면 밑에 신텍스 오류 나오잖아요. 그죠? 컴파일러가 변환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류 체크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하이 레벨 언어는 사람한테 쉬워요. 나중에는 인공지능 언어가 들어가서 뭐 한글까지 해주면 좋겠죠. 뭐 그냥 명령어를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 뭐를 입력받으세요. 입력받아서 A에 저장하십시오. 입력받아서 B에 저장하십시오. 그다음에 A와 B를 더해서 뭐 출력하십시오. 이것도 언어예요. 이런 거를 인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인식을 해서 변환하는 트랜스레이터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금은 언어적이지만 그래도 기계에 조금 가깝게 표현하자고 쓰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에 C, C++를 다시 하는 이유가 여러분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 물론 우리가 나중에 C샵에서 개발하는 거는 하이 레벨 거를 개발할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을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뭔가 다루고를 하려면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C와 C++들을 굉장히 좀 깊숙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들 말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C샵은 좀 더 플랫폼에 상관없이 위에서 하이 레벨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C샵인데 해보시면 뭐 자바의 기능들 거의 비슷하게 C++ 자체가 객체 지향 개념이어서 문법만 다르고 거의 자바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C샵이에요. 그래서 C샵 먼저 3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주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WPF라고 해서 윈도우 프레젠테이션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모바일 프로그램 같은 거 해보시면 화면 껍데기 따로 우리 저번에 그 MVC 모델 해봤잖아요. 그죠? 했던 거와 얘도 마찬가지로 화면 쪽은 XML, 그 다음에 코드 쪽은 뭐 C# 이렇게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날짜적으로 한번 보시면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시복습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주 동안 천양아 교수님이 시뿔뿔을 할 건데 이 3주 안에 추석 연휴에 뭐 개천절에 많이 끼어 있어서 이거 날짜가 좀 뒤로 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다 올려드릴게요. LMS에. 그 다음에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중호 교수님이 데이터 스트럭처 DS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9일이 아마 월요일이에요. 시간표를 보시면 월요일 날 끝나고요. 그 10월 30일부터 31일 그래서 월, 화, 수를 여러분한테 자유 시간을 드릴 거예요. 학교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신다고 휴가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뭐해요? 11월 1일 날 개별 과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틀 동안 1학기 때 한번 해보니까 수업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빡빡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약간의 브레이크 타임을 주고 요때는 그 교수님들도 다 학교에 있으니까 혹시 자기 거 해결 안 되면 교수님한테 찾아와서 해결을 무조건 하세요. 지난번에 미완성으로 제출하신 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결을 하라고 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죠? 하신 다음에 11월 1일 날 개별 과제 발표를 할 건데 이 개별 과제는 시뿔뿔과 자료 구조를 이용한 주제를 줄 거예요. 주제를 주실 거예요. 뭐 아까 했던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짜라라든지 뭐 미로 프로그램을 해결하라든지 자료 구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지정되어 있는 개별 과제가 하나 나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예,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자유 주제는 지금 과제가 크게 3가지가 나가요. 그죠? 그래서 개별 과제 하나, 그다음에 개별 과제 2개, 팀 과제 나갈 건데요. 이 팀 과제가 자유 주제예요. 그럼 개별 과제들은 딱 목표가 정해져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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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건 전부 다 개별 과제는 그냥 1대1로 다 해서 제출할 거예요. 그다음에 팀 과제만 팀을 만드시면 돼요. 맥스 3명까지. 2명 내지 3명으로 해서 네, 팀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주 동안 이원주 교수님께서 C샵 하시고요. 뒤에 3주 동안에 제가 C샵의 추가적인 부분하고 WPF로 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12월 17일이 마찬가지로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월요일 때는 그 C샵하고 WPF를 이용해서 지정 과제로 해서 두 번째 과제가 나가겠죠, 미리 그죠? 해서 월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 화수도 팀 과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12월 20일 날 마지막 팀 과제 발표하시면 돼요. 네. 똑같이 개별 11월 한 초순에 그팀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배우시면서 C샵을 근데 C샵이 뭐 특별히 다르지 않으니까 아마 윈도우 프로그램을 먼저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구상을 해서 어떻게 화면을 가져갈 거면 쭉 구성을 하신 다음에 11월 말부터 아마 뭐 코딩이 들어가시든지 준비를 하셔도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과제가 2개가 나가니까 개별 과제 하면서 약간 트레이닝 하시고 팀 과제는 주제를 정하시고 이 스토리보드만 탄탄하게 나오시면 짜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때보다 약간 여유가 생기죠. 중간중간에. 아. 그만큼 여러분의 지식의 정보도 많이 늘었을 겁니다. 네, 방학 동안 다 까먹었더라도 그래도 다시 이렇게 부딪히면 또 금방 하실 거예요. 전체 로직만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방법, 1학기 때도 평가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참 교수님들끼리 많이 했는데 일단 출석 및 태도 10점이고요. 그다음에 과목별로 교수님들이 다 뭐 중간 기말 과목별로 교수님들이 시험 치거나 퀴즈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과제. 이런 걸로 해서 교수님들 각각 50점을 매길 거예요. 이 50점을 4명이 평균을 해서 50점 점수로 들어갈 거예요. 각각 교수님들이 매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과제 10점, 10점, 팀 과제 20점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거를 가지고 상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가 이렇게 3개 있다고 해서 지금 처음 들으시는 복학생 여러분들은 과제가 3개밖에 없구나.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과목별로 교수님들이 거의 매주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죠? 5회 실습이 있으니까 매일. 그렇죠. 매일이죠. 매일 오후에 실습 과제를 주는 거죠. 당장 오늘부터 오후 과제가 있는 거죠. 오늘부터. 네. 자, 과제 이게 전체 과제예요. 전체 과제 보시면 이거 잘못 들어갔다 그죠? 네, 팀 과제 1개예요. 개별 과제 2개는 지정 과제로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가 C++과 자료 구조를 활용한 과제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게 첫 번째 과제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C샵과 WPF를 이용한 과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팀 과제는 자유주제, 그래서 주제 스토리보드 중간에 내라고 할 거예요. 그럼 구상해서 내시면 되고요. 자, 팀 구성 자율로 해요. 저희가 묶어주지 않아요. 자율로 하는 대신에 지난번에 여러분 발표할 때 뭐 소연 어디 했어, 뭐 했어, 뭐 우준 여기서 뭘 맡았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평가 방법을 다르게는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교수님들이 얘기해서 어차피 팀을 만든 거면 그 팀 안에서의 역할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얘가 안 해요. 내비두면 내가 그만큼 더 해야 되지만 점수는 같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팀을 잘 구성해서 팀원들끼리 같이 협업을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무조건 팀 점수 통째로 나갑니다. 이 학생이 하나도 참여 안 했어요. 와서 저희한테 얘기하더라도 그냥 똑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3명까지 가능하고요. 한 2명, 3명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 학기 수업에 대한 개요예요. 그죠? 수업 전체에 대한 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제일 첫 번째에 올려놓을게요.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또는 여러분이 입력해 놓고 요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교재는 아마 그 전주에 제가 이번 주에 천양아 교수님한테 여쭤서 교재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요? 1학기보다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시뿔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 진행에 대해서 다른 질문사항 있을까요? 건의사항도 없으시죠? 그죠? 우리 건의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 뭐 일정에 대해서나 네, 질문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셨던 거 수업 시간에 여러분 중간에 나가는 거 좀 자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서도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수업에 이렇게 약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수업 중간에는 정말 급하지 않은 이상은 나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정하고 그건 기본이에요. 그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잠깐 쉬고 저랑 같이 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죠? 그죠?